제가 준비한 내용은 내신 대비입니다. 원장님들 내신 대비를 보통 원어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하세요. 근데 저는 내신 대비를 원어로 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AI 문제로 거의 폭발적으로 내신 대비를 원어로 했었고, 그 이전에도 본문 암기에도 원어가 되게 좋다라는 이제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주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즘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 외워와 했을 때 다 외우지 못한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뭔가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 이게 다 필요한데 과연 어떤 것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빨리 잘 외우고 머릿속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표님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는 완전 100% 온라인은 원아워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교재를 풀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자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원어워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막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뭔가가 탁탁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제 손가락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원어워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네, 그 아이들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 자료를 만들었던 것들로 수업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루틴화가 잘 되는 것을 1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이게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에게 전해져서 다 같이 원어워를 잘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오만한 영어 원장 이태연입니다. 벌써 몇 번째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죠? 없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디선가 또 사투리를 탁탁 쓰면서 나타나는 여자가 한 명이 나타났네요. 그죠? 네. 저는 대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성조가 어떻게 되진 않더라고요. 이제 어른들이 쓰는 그런 험한 사투리는 쓰지 않지만 억양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 나름 노력을 해서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고 전달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신 세미나도 정확한 전달력으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시중에 좋지 않은 교재는 없습니다, 원장님들. 그렇죠. 그리고 시중에 좋지 않은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나쁜 프랜차이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예전처럼 내가 내 폼을 팔아서 만들어낸 자료도 있지만 이제 굉장한 무기가 있죠. AI라는 학습 툴이 생겼습니다. AI라는 툴이 생겼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절약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아웃풋을 낼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자료들이 있고 좋은 플랫폼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장님들이 그것을 잘 쓰지 못하면 결국은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류를 제가 조금 오늘 줄여 드릴 거고요. AI 기반이라고 해서 완전히 AI에게 맡기고 아이들을 방치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조화롭게 조합이 되어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성적을 올렸는지 그 결과치도 같이 확인을 시켜 드릴 겁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세상이고요. 누구나 다 잘 가르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좋은 자료, 좋은 프로그램, 좋은 티칭 능력, 좋은 관리력은 굉장히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홍보가 되고 브랜딩화되고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이 나의 성공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을 합니다. 자, 내신이 어려운 이유. 범위는 넓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들은 내신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우실까요, 원장님들? 혹시 괜찮으시면 채팅을 해주셔도 되고, 부끄러우시면은 제가 텔레파시를 통해서 원장님들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랬었어요. 교과서 지문 분석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죠? 내가 교과서를 가지고 인강을 찍고 또는 아이들이 그룹으로 앉혀놓고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분석을 다 해주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나오면 나 엑셀에다 타이핑을 쳐야 되죠.
예전 같으면. 그리고 그것을 또 자료에 올리고 그 변형 문제를 만들어내고 내가 만들지 못하면 유료로 결제를 해서 돈으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아, 서술형, 맞아요. 한정된 시간에 아이들 흡수 지원 맞습니다, 원장님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던 게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제가 이전에 잠시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0% 또는 50%가량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나머지가 객관식입니다. 근데 서술형이 뭐 35%, 4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행평가라는 과정 중심 평가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객관식이 없죠. 아이들이 서술을 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표도 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문법을 되게 많이 하고 독해를 많이 해서 이거를 많이 써본다라고 했지만 그게 시험 성적에서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치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내신을 준비하기엔 되게 어려웠었다. 그래서 엄마들이나 또는 아이들도 학원만 믿고 그 원장님의 시간과 밤새 노력한 것들을 믿고 있었는데 원장님 자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기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신이 어려운데 점점 더 시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도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안 되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 지문들, 그다음에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IB 중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교과서를 쓰지 않아요. 교과서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자료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을 하고 그 문제 자료를 스스로 원장님들이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양치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암기는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것을 아이들이 분석을 하고 추론도 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아야 성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은데라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가 변하는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만 예측 가능하시면 지금 여기 화면에서 떠들고 있는 이 원장이 하는 말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작, 인쇄, 편집 하셔야 되죠. 채점 하셔야 되죠. 오답 관리해서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또 피드백을 주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상담,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성적이 나왔다. 또는 나는 이런 노력을 했지만 이런 성적이 나왔네요.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상담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 선생님이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라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까지 온오프로 다 통합을 해서 어머님들에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원장님들이 준비를 하고 또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운영 난이도가 높으면 학원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원장님들의 에너지가 고갈이 될 것이고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건강 문제로까지 가면서 지금 뭐 아이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 준비하는 거 강사 관리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강사도 온라인이 조금 대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어와 내신 대비의 전체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문 입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원어원 자체에서 주는 자료들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원장님들은 그래요.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꼭 내 스타일에 맞는 자료를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으십니다. 그쵸? 우린 다 좀 잘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지문 입력을 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신 자료를 만들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이 플로우대로 오시면 되세요. 지문 입력을 하고, 그리고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쵸? 학습을 꼭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과제를 줬을 때, 그 변형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피드백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치트키입니다. 시험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시험을 치는 그것과 동일하게 시험을 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리포트가 나오겠죠. 요렇게 저는 내신 대비 전체 흐름이고요. 가장 제가 애를 써서 설명할 부분은 지문 입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길어요. 자, 지문 입력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책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장님들. 저 이전에는 동아윤이랑
능률김 교과서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교과서가 다 바뀌면서 3학년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동아윤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학년 자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에 만들어 두었고 지금 보이는 이 2학년 거는 아직까지 새로운 자료가 아닙니다. 예, 이전에 2015년 개정 교과인데 그 교과서가 다 나오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들겠죠. 그리고 학습지가 나올 겁니다. 학습지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개정된 교과서 이 책을 들어가면 이렇게 유닛이 다 나와 있고 문제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클릭 한 번은 아니고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원별로 수업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책장이죠. 책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등 내신에 필요한 책들을 꽂아 놓고 또는 고등부들이 있다면 제목을 고등 내신이라고 하고 책장을 이렇게 꽂아 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전에 복붙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세미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외부 지문이 있을 수 있고요.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되게 운이 좋게 그 부교재에서 PDF라든지 한글 파일을 공유를 해준다면 그 즉시 완전히 그 자체가 클릭 몇 번으로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경험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 한번 시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생성, 원어워 화면에서 수업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서 복붙해서 문제 만들기를 누르고 텍스트가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난 해석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없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어워에서 다 해결을 해주죠. 이렇게 복사 이 부분을 누르면 이런 창이 떠서 제가 복사 붙여 넣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해석이 있으면 예쁘게 문장과 해석을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끝이에요. 정말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또 나는 텍스트가 없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부 지문이라든지 책들 몇 개, 중등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 지문이 많이 없죠. 고등이 조금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 카메라 들고 찍은 다음에 여기 수업 생성에서 내신 만점 200문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AI가 여기 있는 OCR로 글자를 추출을 하고 인식을 하고 단어와 여기 있는 문장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읽고 당일 TTS 음이 생성이 되고 내가 원하는 문제 유형을 클릭을 하면 문제가 생성이 됩니다.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을 때 이렇게 되었어요. 해석도 다 나오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도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들도 나와요. 구들. 이렇게 구들이 어떻게 구. 구. 절은 나오지 않지만 단어에 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단어들은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다 자동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본문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바로 다음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200개의 문제가 원클릭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영역별로 문제, 변형 문제 다 자동 생성됩니다. 단어는 영영풀이, 여기 있죠.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나오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본문 분석, 연습, 기출 유형이 60문제가 나오죠. 독해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이해로서 내용 일치하는 것, true와 false, 그다음에 기출 문제 유형이 이렇게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와 또는 그 약간 수능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혹시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라고 하더라도 본문이 다 변형이 됩니다. 패러프레이징이 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변형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익숙해지거나 훈련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형 문제를 만들어주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제가 돈을 주고 구매를 했었어야 됐죠. 근데 여기에서는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이렇게 내신, 본문 유지, 또 본문 변형 또는 수능형이 필요하다면 수능, 유지, 또는 변형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제가 수능형을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 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수능형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신 기출문제 유형으로 20개 20개 본문 유지와 본문 변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분 안에 200문제 그리고 문장, 단어까지 그리고 음성까지 다
완전히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 화면입니다, 원장님들. 이 화면에 수업 생성을 누르실 건데요. 그 전에 공유 한번 확인하고 제가 미리 이그잼에 가서 얘를 뽑아놨어요.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C 누르고 다시 이 화면에 수업 생성 들어가서 복붙타에서 문제 만들기에 컨트롤 V 누르고 자, 해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영작, 영문만 들어갔어요. 다음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문제 유형을 다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수능 문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하나 정도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요 정도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수업 생성을 누르면 끝났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들 너무 쉽죠? 복사, 붙여넣기, 원하는 문제 요령 클릭, 그다음에 수업 생성. 이게 끝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 이쯤에서 박수 한번. 네, 박수 한번. 제가 1 누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박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3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3333 이렇게. 좋죠?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원장님들? 이런 플랫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번개가 제 뒤통수를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대표님 진짜 똑똑하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똑똑한 건지, 개발자가 똑똑한 건지, 기획자가 똑똑한 건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세 분의 조합이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이 몇 번만 있으면 원장님들이 원하는 문제 유형, 문장, 단어가 다 뽑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좋은 기능이죠. 풀 때마다 피드백이 다 쏟아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 뒤에 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기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출 유형, 학교 시험 구조와 원어 문제 구조는 일치합니다. 기출 유형이 일치한다라는 말인데요. 이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AI 기출 유형을 만들 때 제가 우리 동네 시험지 몇 년치 PDF를 전부 다 여기 있는 매니저님께 드렸습니다. 제 사심 가득 담아서 이 유형들을 모조리 넣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정말 사심을 가득 담았죠. 그러면 몇 년간의 기출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면 이번에 시험에도 비슷한 유형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저희 학교 애들 대상의 시험지만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전국에서 구할 수 있는 시험지의 유형들을 다 보고 여기 있는 기획자나 또는 개발자가 다 참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파악, 그다음에 내용 이해들, 문장 분석 문법, 빈칸 추론, 배열, 문맥 판단, 뭐 일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장님들. 정말 좋죠.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홈쇼핑이라면 지금 제가 완판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진짜 그러면 어떻게 유형이 나오냐. 그게 또 궁금하시겠죠? 단어 쓰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어 문제가 쓰임과 영영풀이가 있었습니다. 영영풀이가 저희 학교에 두 개 중에 한 군데서 정말 어렵게 나와요. 킬러 문항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영풀이가 있고 단어 쓰임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 맞으실까요, 원장님들? 그쵸? 어디선가 우리 학교에서도 본 듯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내용 이해. 이게 들어가야지 아이들이 이 문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석은 했으나 머리에 남는 건 없다. 이런 아이들 있죠. 문해력이 바닥인 친구들. 얘를 계속 풀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True와 False, 컴프레hension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영어로 된 것들도 있는데 내신에는 굳이 우리가 영어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 유형들 보세요.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완전 우리 학교 시험지 판박이 맞죠?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기출 유형들입니다. 20개의 유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문 분석입니다. 우리 문법 분석해야 되죠. 다음 문장 동사 love가 사용된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어가 복수형이네. My neighbor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동사인지, 동격인지, 목적어인지, 부사인지 이렇게 본문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 다 뜯어서 문법 유형을 분석을 시킵니다. 지금 이 굉장히 쉬워 보이죠? 중1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동사 플레이즈에서 S가 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학교 1학년 1과에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다 나옵니다. 기출 유형입니다. 너무 좋죠. 특히나 이 2번 같은 거 정말 애들 동네 바보들 다 틀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아무 연습도 없이 이걸 풀리면 다 틀리죠. 근데 우리는 문장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을 할 것이고 그것을 이 시험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학교 시험지와 동일한가요, 원장님들? 자, 3 많이 눌렀나 한번 확인할게요. 아, 홍승라 원장님 저 스타일 아시는군요. 목 축일 시간 아직 덜 왔습니다. 조금 이따 축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타겟 문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문법 강의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원장님들? 타겟 문법 되게 많죠. 어디에 많나요? 오프라인 교재에 많습니다. 그거 채점하다가 우리 노안이 올 수 있습니다. 저 어제 밤에 이 PPT 만들 때 보호경 쓰고 만들어요. 네, 안 보여요. 그쵸? 막 동그라미 쳐야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 타겟 문법을 풀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니즈들이 제 마음속 단전에부터 정수리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마법이 일어나는 복법 기능입니다. 본문만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프롬프트를 줘보겠습니다. 저번에 사용했던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한국의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실수 없는 명사를 용기 단위를 이용한 수량 표현 문장 20개 만들어줘. 라는 이런 유형으로 한국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인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ES 붙는 것과 복수 1인칭, 2인칭일 때 동사 원형을 쓰는 유형의 문제를 40개 만들어줘. 그러면 AI가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딱 필요한 문제만 가지고 옵니다. 학교 타겟 문법, 그다음에 연령, 요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탁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레벨 1과 레벨 2로 문법이니까 만들어 주시면 짜잔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화면에 담지는 못했는데 S 붙은 것과 S 붙지 않은 것 이런 유형들이 문장으로도 예세가 쫙 다 나옵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이 빈칸 채우기라든지 서술형 영작에 들어갔을 때 서술형 문제가 자동으로 연습이 되는 겁니다, 원장님들.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 이쯤에서 한번 오늘은 4를 눌러보도록 할까요? 아, 문법, 타겟 문법 기능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 또 4를 눌러주시면 제가 목을 축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원장님 너무 진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들. 정말 타겟 문법을 가지고 영작도 시켜야 돼, 객관식도 풀려야 돼. 근데 그게 완전 한 방에 다 해결이 돼요. 이걸 연습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제가 앞에 만들었던 그 200문제 문법 문제를 풀리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대표님께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데 정말 다행히 대표님이 커피를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4,500원, 4,700원인가요? 굳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그리고 다른 원아웃 팀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지문 입력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소요할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원장님? 궁금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을까요? 자, 일단은 요렇게 생긴 스터디 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터디 맵, 여기 있다. 아까 제가 문제를 만들었던 게 자료가 만들어졌네요. 동아윤 중1 1과. 아까 제가 자료 만든 거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만든 거, 오, 정말 너무 잘 봐. at home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like magic 이런 것들. 단어만 있는 게 아니죠. 너무 좋죠? 문장에 저희가 문장 해석 넣지 않았었습니다. 문장 해석 깔끔하게 다 나왔고 여기에 학습을 할 때 꼭 필요한 단어들이 다 생성이 되었고 품사 다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도 외워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문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문제들이 다 나왔네요. 요렇게.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지에도 해설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원장님들? 이렇게 요거는 교사용입니다. 영영, 풀이. 그 다음에 제가 수능형을 한번 잠시 만들어 보았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완전 수능이죠. 등장인물의 심경, 주제, 주장하는 바, 주제, 요지, 제목, 일치, 수능형 맞습니까? 어법상 틀린 것, 빈칸, 제가 제일 싫어하는 30번대 문제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 요약까지 다 됩니다.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당장 아무런 지식이 없이 풀릴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스터디 맵으로 이동을 해서 아이들이 단어 학습과 문장 학습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원어워 유저라면 다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연습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무음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단어를 읽지 못하면 상관없지만 저는 읽을 수 있다라는 판단 안에 무음을 하고 혹시나 읽지 못하면 들으면서 할 수 있도록 얘도 무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딕테이션밖에 되지 않아요. 들으면서 따라 쓸 거잖아요. 그쵸? 무음을 하고 스펠링 연습, 단어 고르기, 단어 쓰기 이런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연습 모드 들어가서 빈칸 학습을 할 겁니다. 빈칸 학습. 원장님, 이 빈칸 학습은요, 클릭을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글을 보고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민수야 라고 했을 때 들리지 않을 겁니다. My best friend. 맞았어. are, is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로 고침을 누르고 다시 연습하는 겁니다. My best friend is 민수. 맞네. 다음 문장. 그래서 한글만을 보고 아이들이 영어를 확인해 가면서 계속 암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빈칸 학습이고, 그 다음에 순서 모드 들어갑니다. 순서 모드 정답 표시 않는 걸로 해서 우리 아이들 순서 되게 이런 거 중요하죠.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장 수 세 문장 또는 네 개 문장으로 해서 문단 배열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동네 바보 같은 친구들이 한 명씩 있어요. 걔는 영어로 안 되면 한글로 바꿔서 순서 배열시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 표시했을 때 다 틀렸네.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어순배열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법 고르기 저 되게 사랑합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것 동사의 변화 어떤 것들 들어갈까? 두 명이니까 복수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 아이들이 눈치를 채야 되겠죠. 우리는 학교 밴드에 락인 멤버야. 여기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야 될까? 비트입니까? 입니까? 뭐죠?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전치사, 동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법 고르는 것들 아이들이 본문을 알고 있어야 얘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영작을 하고 문제를 풀립니다. 이 과정이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지 뒤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무작정 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암기 루틴이 필요하고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문장과 단어가 암기된 상태에서 과제를 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나요? 정윤 원장님 동네 바보 있군요. 전 많아요. 자, 그래서 충분히 연습 이후에 과제를 하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 뭐 해 하면은 아이들이 어, 관리가 안 되죠. 그렇다고 제가 계속 얘네들을 데리고 리포트를 가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다 확인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이를 하나 던졌습니다. 자,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 3월 28일 주부터 학습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젯밤에 너무 잠이 오는 나머지 날짜를 아무 때나 적었는데 3월 28일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이더라고요. 네, 그냥 날짜가 이거 상관없이 우리는 5주 루틴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시험을 치면 그 5주 전부터 루틴이 시작되는 겁니다. 날짜를 쓰고 제목을 쓰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플래시 단어부터 갈 거예요. 플래시 카드 두 번 읽으면서 두 번 읽으라고 하는데 읽지 않는 친구들은 때려도 됩니다. 등짝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읽었어요. 아이고, 한 번 읽었어요. 동그라미. 두 번 읽었어요. 동그라미. 워드 매칭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스펠링 아직 잘 모르니까 하 했어요. 단어 고르기 했습니다. 해석 고르기 했습니다. 그리고
더빙하 했습니다. 저는 문장 암기를 더빙으로 들어가서 눈으로 한글도 보고 영어도 보고 말로 하면서 이 감각을 많이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입으로 옹글옹글거리면서 할 수 있도록 더빙으로 문장 연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집에 가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왔어요. 일과 쓰겠죠. 아, 난 이제 이거는 단어는 어지간히 외운 것 같아. 그래서 플래시카드 한 번만 더 하고 바로 스펠링 중으로 가고 나 단어가 어지간히 되네요 선생님. 그러면 문장 연습 한 번 더 연습하고 그다음에 빈칸 아까 제가 클릭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빈칸을 무음으로 아주 작은 지시사항도 저는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문장 아까 순서 배열 막 하는 거 보셨죠? 문장과 문단을 순서 배열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순 배열 중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는 시간이 다 돼서 집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올 때마다 체크를 하고 저는 무엇을 해주냐? 얘만 해주면 되죠. 잘했어. 하트.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하트입니다. 중학생들 제 하트를 싫어요. 아, 오늘도 잘했어. 하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아이들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우리 성대만 상합니다, 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체크할 수 있고 저는 여기다가 도장만 찍어주고 안녕 또는 여기다가 교재 풀이 숙제만 적어주고 안녕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아이들 대비를 시키는지 저의 학원 전략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해 다 가시나요? 네, 채팅이 올라와서 잠시 확인할게요. 네. 질문은 마지막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까지 루틴 자동화로 기초 확보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변형 문제죠. AI 자동 생성으로 사고력 적용입니다. 그러면 문제만 풀 것인가? 아니죠. 아이들이 루틴을 했으면 이것을 얼마만큼 잘 외웠는지도 과제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되게 대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스터디 맵에서 체크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학습에 욕심이 있거나 점수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닌 친구들은 좀 대칭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학습이나 단어 학습이 과제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면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제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지만 온라인 문제를 제가 옆에 가만히 붙어 앉아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이 푸는 걸 다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원화가 다 해결해 줍니다. 자, 저는 이런 과제를 냅니다. 그냥 동시 통역 빼곤 다 들어갔어요. 단어 고르기, 해석 고르기, 단어 써보기, 플래시카드, 어순 배열 상중하, 빈칸 써보기 상중하, 문법 고르기, 더빙, 하, 중, 상, 서술형, 해석, 그리고 파이널을 제외한 모든 AI 문제들을 다 넣었습니다. 총 16개의 과제가 들어갔고요. 제목 설정해줬고 전체 모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면 딕테이션 받아쓰기밖에 되지 않아요. 자, 요렇게 아이들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 얘를 과제를 일괄부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요, 내신 과제 스타일은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루에 다 몰빵해버립니다. 이 18개, 16개의 과제를 하루에 다 몰빵을 해서 이날의 날짜를 누르면 쫙 열려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몇 개를 하든 이번 주 안에 다 끝내라 라고 합니다. 일과를 2주, 3주 동안 풀 수는 없어요, 원장님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다가 그냥 다 넣어놓고 몇 개를 하던 간에 그거는 네 능력이다. 하루에 몇 개를 하든 이번 주 안에 얘를 다 끝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숙제를 뭐 주말이나 이때 검사를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내신 과제 스타일은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 딱 부러지는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3개, 4개에서 일주일에 다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갑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주도하에 공부를 해야 되는 습관을 좀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전날 미친 듯이 해야 되죠. 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아이들은요 딱 주어진 것만큼 매일매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피드백입니다, 원장님들. 문제를 풀고 나면 정답인지 오답인지 바로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빡빡 떠요. 문제를 제가 1번을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이것이 왜 정답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정답은 몇 번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설명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 여기에 정답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그 힌트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풀 때 그것을 기억을 하고 오답을 풀어야 돼요. 과제로 내야지만, 원장님들이 이 문제를 과제로 내야지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답 문제를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제로 내야지만이 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틀렸든 정답이든 피드백이 다 뜨고 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어떤 거냐? 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을 째려보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피드백 읽었어? 똑바로 봤어? 왜 틀렸어? 맞을래? 저 자꾸 때린다는 표현을 쓰니까 정말 때리는 자. 근데 그렇게 제가 사악하게 아들을 때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 라포 자체가 좀 험악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거지 때리진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문 입력, 그다음에 아이들 플래너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거, 그다음에 AI 문제, 그다음에 과제, 그다음에 피드백 받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기억을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요. 이 열 개 중에 이 두 개를 과제로 내지 않았었습니다.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파이널 문제에는요, 단어, 문법, 그다음에 내용 이해 이 세 가지가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장님들 대화문은 없어요. 다 들어가 있는 파이널은 따로 과제를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따로 과제를 냈을까요? 원장님들 맞춰보시겠습니까? 혹시 정답을 맞추신다고 하더라도 선물은 없어요. 미 원장이 뭔가 감을 잡으셨네요. 시험 대비. 네, 우리 지금 열심히 시험 대비를 하고 있죠. 대답 감사합니다. 아마, 네, 박지아 원장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표현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미 원장님하고 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시험 모드를 파이널 테스트로 실전 감각이라고 적어놨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연습이 다 끝났어요. 아이들이 단어와 문장을 다 익혔고, 그것에 대해서 과제를 했고, 그다음에 단어, 문법, 내용 이해에 대한 기출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 개가 다 합쳐진 실전 파이널은요. 정말 이 아이가 얼마만큼 점수가 나올지 예상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처럼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낼 때 시험 모드로 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앞에 보신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드백이 나오고 이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면 오답이 자동으로 떠서 또 그 오답이 정답일 때까지 풀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험 모드는 진짜 시험입니다. 학교 시험처럼 재도전이 안 돼요. 다 풀고 나면 그 점수 그대로 고정이 돼 버립니다. 고정이 되고 피드백 없습니다. 시간 제한은 제가 따로 주는 거예요. 풀어봐 이렇게. 풀고 그래서 학교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 온라인이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일단 아이의 진짜 실력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푸는 게 싫다고 하시면 이부 파이널 테스트만 인쇄 가능하세요, 원장님들. 인쇄하셔서 시험지로 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모드를 과제를 낼 때 온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제목을 파이널 시험 모드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험 모드로 한 다음 얘네들은 뭐 문장 어순배열 하거나 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문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단어 학습과 문장 학습 하나 없이 이 파이널 두 개. 내가 선택한 과제 목록 여기 보입니다. 이게 파이널 두 개만 올리고 혹시나 질문할 수 있을까 봐 생각 말씀드리는데 여기 아까 제가 16개 넣었죠. 순서 변경 가능하세요. 원장님들이 풀고 싶은 순서대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두 개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출제를 할 겁니다. 출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날짜는 조금 다른 날로 줬어요. 하루는 그 16개가 쫙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날에는 파이널이 두 개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풀 수 있게 친절한 힌트, 피드백 독이에요. 실전과 똑같은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풀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파이널 테스트 모의고사 미리 보는 학교 시험입니다. 본문 변형인 거 있고 유지인 거 있어요. 요거 두 개 아이들한테 풀리시는 겁니다. 아까 잠깐 제가 유형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다 이해 가시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여기서 90점이면 실전도 90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아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풀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 정말 여기서 90점이라고 해서 실전이 90점은 아닐 겁니다. 이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딱 약간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의 실전 시험의 뭐 유형이나 난이도와는 다를 수 있어. 근데 아이들이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풀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서 요렇게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게 파이널은 기출문제 총망라가 된 거예요. 자, 어때요? 되게 좋죠? 다들 시험 대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실까요, 원장님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중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에 대해서 짧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0%, 80%가 본문 교과서 기반입니다. 혹시나 뭐 학교 유형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 본문에 있는 베이스를 본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50%가 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학습지 기반입니다. 외부 지문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서서 원어에서 저 복붙하는 기능, 사진 올리는 기능으로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자료와 그다음에 내 그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나오죠. 그쵸? 모의고사. 그래서 정말 준비할 게 많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구독을 해야 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원어워에서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부교재가 있으면 자료가 다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유료 자료에 많은 돈을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심지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원어워 팀에서 다 올려주시죠. 친절하게 다 올려주시면서 여기 문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2222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문제를 다 생성을 해놓고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공유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거 있고요. 그 전에 거 있고 당연히 2026년 없겠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3월 모의고사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범위로 들어가고요. 학교에 따라 작년 산모가 들어갈 수 있고 올해 산모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산모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것을 아이들이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본문에 있는 각 문제마다의 문장을 얼만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 문장을 분석을 얼만큼 해서 이해를 해서 빈칸을 잘 채워나갈 수 있는가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선택, 그다음에 본문 학습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단어 암기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펠링을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모의고사 고등내시 2025년 3월 시행 고1 1 모의고사에서는 단어 고르기, 해석 고르기 넣고 단어 써볼 필요는 없습니다. 독해 유형의 단어는 의미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의미가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만 잘 파악을 하면은 독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어순 배열은 중 정도로만 했고요. 혹시나 필요하면 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빈칸은 하만 써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빈칸이 있으면 아이들이 힘들고 그 다음에 문법 고르기 잠시 기억하시나요? 동사가 love인지 loves, loving, be loved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분사가 들어갈 것인지 준동사형인지 본동사형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법 고르기 전치사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절, 부사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법 고르기만 제대로 된다면 아이들이 모의고사 준비가 다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이 날 수 있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2번 정도 시킨 걸로 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커리큘럼을 원장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거는 내신 대비로도 괜찮지만 아이들이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의 모의고사 감각을 좀 익히기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학습을 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짜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커리큘럼은요. 원장님이 여기 보이시는 상단에 과제 내기만 누르면 그대로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했던 그냥 이 커리큘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되게 좋죠. 자, 이렇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 잘 알아들었어. 네가 말하는 내용 46분 동안 얘기한 거 다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너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서 전략을 짜서 풀리니?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틀린 것도 아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장님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유를 해드리기 아까워가 아니라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틀릴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 좀 했던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1주, 2주, 3주, 4주, 5주 들어가는 거예요. 5주차는 파이널이죠. 1주, 2주, 1과, 3주, 4주, 2과입니다. 자, 1과에서는요, 1주차에서는 첫째 주에는 본문하고 단어 암기, 플래너를 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학습을 시킬 겁니다. 플래너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거고요. 여기 1과 본문하고 암기를, 본문하고 단어, 본문과 단어죠. 암기를 하면서 빠른 친구들은 이때 문제집 나가셔도 됩니다. 이그잼 자료를 풀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내신 콘서트하고 최종 점검 두 개의 문제집을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서 이때 풀리면서 바로 넘어가도 문제를 풀리셔도 됩니다. 2주차의 원어와 과제와 오프라인 문제집을 병행을 하면서 문제 요형을 적응하는 과정,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1주차에 문제집을 풀리기도 합니다. 3주차에는 이과예요. 본문 단어 똑같아요. 루틴이 똑같은데 이게 학교 기출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학교 기출 문제집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미리 좀 풀리면서 약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원장님들 어떤 부분에 아이가 부족한지 먼저 발견하시고 여기서도 기출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4주차 똑같아요. 여기는 2주차와 똑같이 실전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원어와 과제, 오프라인 문제 풀리면서 요때쯤 되면 아이들 오답 피드백을 다시 문제집이 있는 오답 피드백을 다 하셔야 돼요. 온라인에 있는 것들은 원어가 다 해줬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그런 오답을 한 번 더 아이들이 피드백을 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부분입니다. 5주차에 파이널 시험 모두 하고 학교 기출 한 번 더 풀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아이들이 완성도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5주에 가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1주차에 문제집을 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풀고 온라인을 2주차에 풀면서 좀 더 다지는 거죠. 그리고 3주차도 2과 들어가고 4주차에는 요 위에 거가 동일하게 가지만 오답 피드백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주차에도 당연히 오답 하셔야 됩니다. 오답하시고 아이들 파이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시험 모드 기출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출을 풀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약점을 발견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완성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준비하는 거고요. 중3 기말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서는 저희는 5주차로 이렇게 탁탁탁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 사례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PPT로 만들려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냥 제 블로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학생이고요. 지금은 이제 고3이라 중3이 졸업해서 고1이 되었습니다. 시험 점수가 갑자기 오르진 않았대요. 저희 애들 되게 T 발언을 많이 했어요. 공부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60점대였던 영어 점수가 90점대로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례는요, 원어를 통해 변한 실제 학생들의 목소리고,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AI 기반 학습 루틴과 오답 관련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사실은 될까? 왜냐하면 이 원어에 있는 시험 대비 과정에 제가 참대로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사 다 제쳐놓고 원어를 엄청나게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지금 다 나올 겁니다. 이 친구예요.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한 친구고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얘가 인터뷰를 했어요.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 학교가 저희 동네에 있는 다섯, 여섯 개가 되는 중학교 중에 시험이 거의 탑급으로 어렵습니다. 외부 지문, 변형 문제가 나오고 여기 있는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본문 외우지 마라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본문이 다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긴 글, 특히 외부 지문이 나오면 머리가 하얘졌어요. 일일이 다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학교 프린트로 달달달 외우는데 어느 순간 학교 프린트에 나는 그 외부 지문도 변형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어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외부 지문의 변형 문제를 많이 접한 거죠. 그래서 낯선 글에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고요. 빈칸 채우기 하, 중, 상 단계별 연습하면서 성취감도 맛봤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AI 피드백이 그냥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짚어주니까 이해가 좀 깊어졌다. 이 친구는 물론 이제 기본 학습적인 태도가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이거 원어와에서 본 거랑 비슷한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죠? 원어에서 본 거랑 비슷한 게 아니라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교과서랑 비슷한데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거 학습지에 있는 문제랑 문장이랑 비슷한 데가 아니라 원어에서 본 거랑 비슷한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경험치가 있는 거에 따라서 긴장도도 좀 조금 줄어든 거죠. 그래서 긴장이 풀리고 문제를 풀고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예전 버전이라서 약간 내 피드백의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원래 한번. 저는 학교 프린트물만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식으로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 시험에서 외부 지문이 나오면 너무 낯설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히 긴 지문이면 당황해서 시간만 쓰고 결국 제대로 풀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이런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원어였습니다. 그럼 원어를 쓰면서 가장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어를 쓰면서 제게 생긴 가장 달라진 점은 외부 지문 변형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프린트물 내용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외부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변형해 주니까 제가 진짜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라도 표현이 조금만 바뀌면 헷갈리곤 했는데 이런 변형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시험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봐도 훨씬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번 시험에도 이거 원어에서 비슷한 내용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긴장이 풀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술술 풀리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읽고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성취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가 인터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중2 학생이에요. 60점대에서 90점대로 진짜 올랐죠. 딱 30점 올라서 이 친구 원아워에서 주는 치킨 쿠폰 받았습니다. 이때 얘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원아워에서. 그쵸? 진짜로 66점에서 96점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원아워로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러면 원아워로 시킬 때 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저는 코치가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고 제대로 읽어라. 다 읽었니? 넘어가. 본문 분석 다시 해봐.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 얘네들은 열심히 이렇게 피드백을 보고 있습니다. 쉽죠? 저만 쉽나요? 네. 이렇게 진짜로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는 그때 원아웃 성적 상승 이벤트가 있을 때 두 명의 친구가 쿠폰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진짜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성적이 올랐든 내렸든 간에 엄마들에게는 아이가 얼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지 반드시 표현을 해드려야지 엄마가 돈을 내고 있지만 찝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를 보내드려요. 리포트를 보내면서 아이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운이 좋지 않아서 오답이 좀 많아서 점수가 이게 어머님이 만족하시지 못하는 점수가 나왔지만 정말 아이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저 또한 아이의 성적을 위해서 많은 자료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원장님들. 그래서 원어웨어 리포트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상담 자료이자 혹시라도 다음 달에 재등록의 보증 수표가 될 수 있는 다음 달에 재등록이 안 되더라도 점수가 조금 못 나왔더라도 많은 노력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보증 수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입력은 쉽게 해야 되고요. 훈련은 지독하게 해야 되고 실전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원어워에서 제가 지금까지 쭉 1시간 가까이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면 자료 입력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빈틈없는 암기 훈련 플래너로 가능합니다. 이거 무한 변형 문제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무한이라고 하지만 너무 무한 아니고 200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 시험 모두 가능하고 데이터 리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틴과 이 전략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원장님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후기를 적어주시면 커리큘럼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